안녕하세요. DC백 터보 9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성능이 개선된다, 출력이 향상된다, 연비가 향상된다고 하면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DC백 터보는 출력과 연비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장에서 출력 향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460마력 엔진입니다. 자, 460마력인데 왜 261마력이냐 이거죠. 검사장에서 460마력의 50%, 230마력을 최대 출력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50%만 한다 이거죠. 그러면 2022년 12월 순정 상태에서 최대 출력이 240마력이었습니다. 차주분은 자동차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이고 또 자가정비 기본적으로 하고 차량 관리 잘 하시는 분입니다. 해서 2017년식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에 순정 상태에서 최대 출력이 240마력 나왔습니다. 자, 2024년 12월에 DC백 터보를 장착한 상태에서 최대 출력은 261마력 나왔습니다. 자, 기준 출력이 230마력입니다. 기준 출력 대비해서 31마력이 향상되어 있고 12.99%가 향상된 것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240마력입니다. 이게 대비해서 21마력이 향상되었고 출력 향상률은 8.75%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향상되는 것은 어떤 원리로 출력을 향상시키느냐? 공연비 개선입니다. 출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엔진에서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료 분사량을 증가시킬 거냐? 이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공기를 더 과급시킬 거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연료 분사량을 많게 해서 출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연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공기량을 과급해서 출력을 향상시킬 경우에 연비까지 동시에 향상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공연비 개선하는 기술이 부족했다. 터보차저 장착해 놓으면 기본적인 출력이 나온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과급이 잘 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DC백 터보는 역류 에너지를 재활용해서 출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기준 최대 출력 대비해서 31마력 12.99%가 향상됐고 이전 240마력 대비해서 21마력 향상돼서 8.75%가 향상됐습니다. 자, 여기서 출력이 향상됐다 이거예요. 출력 향상되는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 출력 검사에서 출력이 향상된 것이 입증된 것이고 DC백 터보 83강에서 시속 80km, 81km 갈 때 부하량 이 부분을 보시면 출력이 향상됨과 동시에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줄었다. 그러면 동일한 속도로 주행할 때 연료 분사량이 줄었다 하면 연비가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 장비로 테스트를 합니다. 말로, 내피셜로 약장사같이 하지 않는다예요. 공학은 숫자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장에서 출력이 확인되었고 또 회전당 연료 분사량은 줄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출력과 연비가 동시에 향상됐는데 이게 적용된 기술은 역류 에너지를 재활용해서 연소 효율을 높여서 출력과 연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자동차 검사장에서 검사표를 보면 기준 출력 대비해서 12.99% 향상되었고 차주분이 차량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순정 상태 기준으로 했을 때 21마력 8.75%가 향상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50%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100%로 했을 때 출력 많이 올라가겠죠. 이런 것이 기술이고 자동차 메이커 기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83강에 올려진 내용 한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C백 터보 8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C백 터보 실험할 때 어떻게 할까 궁금하시죠? 측정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는 제가 직접 개발해서 보급한 제품입니다. 이 모니터를 알지 못하면 주행 테스트 영상을 보시더라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M은 크랭크 앵글각 센서에서 개척되는 RPM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RPM은 연료 분사와 분사하는 시간, 그 시간 주기를 계산해서 실시간으로 개척하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서 측정하는 RPM과 제가 직접 개발한 RPM 측정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밑에 속도가 있습니다. 이 속도는 차량 계기판에 나오는 속도가 아닙니다. GPS 좌표에 의한 속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자, 오른쪽 100이라는 숫자가 있죠. 안전운전 점수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 이 4가지 항목을 위반했을 때 점수가 깎입니다. 보통 시내버스 주행을 하시는 분 측정을 해보면 20점, 30점밖에 안 나와요. 점수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거리가 있습니다. 30.684km 운행한 것입니다. 운행 시간은 38분입니다. 이 거리와 시간도 GP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적산한 값입니다. 메다 단위로 나옵니다. 위반 횟수가 100km당 한 번을 위반하면 1점이 깎입니다. 그런 식으로 점수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30.684km를 운행하는 동안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급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화물차 기준입니다. 자, 오른쪽 부하를 보겠습니다. 이 부하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된 기술입니다. 개념을 정립한 겁니다. 무부하 개념이 있고 정부하 개념이 있고 역부하 개념이 있습니다. 무부하 개념은 뭐냐면 주행 중에 차축에 걸리는 힘이 제로인 상태, 전혀 안 걸리는 상태를 무부하랍니다. 상용차 같으면 기어를 중립으로 넣었을 때 그것은 공회전의 무부하입니다. 자, 1270rpm을 밟았다 했을 때 1270rpm의 무부하, 이것이 차축에 걸리는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행 중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오르막길을 주행을 한다 했을 때 이 부하는 증가합니다. 플러스 100%로 나눠놨고 또 무부하에서 연료 차단까지 마이너스 100%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 값은 연료 분사량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엔진을 무부하 상태로 돌리는 기름, 그 기름을 빼고 나머지 부분, 엔진에 걸리는 힘을 100분율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13이라는 것은 정부하 13%입니다. 연료 차단이 되면 컷이 되겠죠. 마이너스 100%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하 개념이 정립된 겁니다. 이 부하 개념도 전 세계 최초로 정립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 높이를 보시면 전체 높이를 보시면 됩니다. 전체 높이는 엔진 2회전당 연료 분사량을 시간축을 가지고 좌측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운전 습관, 도로 구배 이것을 바로 반영해서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엔진에 힘이 걸리는 만큼 정부하냐 역부하냐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지 않더라도 힘이 걸리게 되면 연료 분사량은 증가합니다. 이것이 전자제어 엔진의 특성입니다. 과거에 캬브레다 방식이나
불안자식 방식에서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만큼만 분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에 악셀레다를 밟지 않으면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전자식 엔진은 어느 정도 견디지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연료 분사량을 정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래프 높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계식과 전자식의 차이는 이런 부분에 있다. 또 운행 시간은 GPS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주분들이 24시간을 운행하기 때문에 오전인지 오후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월요일,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GPS 시간을 항상 띄워줍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을 보면 무부하 개념, 정부하 개념, 역부하 개념이 정립되어 있고 실험 차량은 200호 460 엔진입니다. 커먼 레일 방식이 있고 커먼 레일 방식이 아닌 차량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커먼 레일 방식 중에 연료 레일 압력을 디폴트로 잡아주는 것이 있고 연료 레일 압력을 엔진에 걸리는 힘에 따라서 분사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압력 조절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듀티 타임을 조절하는 엔진과 연료 압력을 조절하는 타입, 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차량은 EUI 엔진과 비슷한 스타일로 하는데 레일 압력을 일정한 값으로 디폴트로 잡아낸 엔진입니다. 이 차량에 10월 9일 G시백 터보 흡기를 장착했습니다. 차주분께서 직접 장착하셨습니다. 11월 9일 배기를 장착했습니다. 9일, 10일 양일간 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차주분이 직접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냐, 실험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냐 이거예요. 차주분의 과거 경력을 보시면 운전직으로 수송부를 전형했습니다. 차량 기계과를 졸업했습니다.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카고, 벌크, 컨테이너 29년 운전 경력입니다. 자가정비, 무사고 경력입니다. 화물차도 자가정비를 다 하십니다. 그리고 연비운전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장착하고 항상 같은 코스 운행하시면서 도로 구배, 엔진 성능에 적합한 운전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에서 나타나는 그래프, 연료 분사량, 부하 이런 것을 다 보고 같은 코스를 운행하면서 오르막길에 부하를 몇 프로 걸면 무난하게 가더라. 짐이 몇 톤일 때 몇 프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을 보시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같은 오르막길을 주행하면서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줄었다. 또 같은 길을 주행하면서 정부와 수치가 줄었다 이거예요. 같은 속도대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공연비가 개선돼서 연소율이 높아졌다. 즉 연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 해결하지 못할까요?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드 테스트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필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연비운전 전문가여야 합니다. 그 해당 도로에 적재량을 싣고 연비운전을 최상으로 잘하는 사람, 국내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전문가들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국내 자동차 메이커 단점입니다. 필드 테스트 능력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필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연비운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실도로를 주행하면서 감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운전을 할 때 연비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 장비 하나 없이 운전자가 필드 테스트를 한다? 안 된다는 거죠. 자동차 메이커에서 하는 테스트는 무엇이냐? 거의 내구성 테스트입니다.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고 자동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비운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없다 그러면 신기술 개발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주분께서 직접 실험한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로 보면은 같은 조건으로 한 25에서 부하량이 맨 오른쪽 상단 지금 18, 19 왔다 갔다 하죠. 그 부하량이 최소 한 25에서 3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22만으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1270 RPM, 속도는 한 81km. 맨 밑에 까만색 그 그래프는 부하량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고요. 좀 첫 주행인데 어느 정도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한번 체크해볼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좀 긍정적인 요인이 바로 나오네요. 이 구간이 벌교 IC 빠지기 한 1km 전인데요.